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 왜 지방간이 자꾸만 있다고 건강검진 결과에 나오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간이라고 대체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에게 지방간이 생긴다고 그래요. 지방에 전체 막 약 한 5% 지방이 꼈을 때 지방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의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콜라 보면 제로 콜라, 그다음에 일반 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로 콜라 1일 한 캔 정도 먹어도 대사 이상 지방간, 이게 과거에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자, 탄산음료를 하루 한 캔 정도 먹어도 지방간 질환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제로 콜라처럼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로 맛을 낸 음료는 간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공 감미료라는 것은 슈테비오사이트, 에스파탐, 그 다음에 사카린, 액상고당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 전이죠. 10월 7일 날 독일에서 개최된 이런 유럽 소화기 학회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중국의 그 수저우대 연구팀이 영국 거주 성인 12만 3,788명의 식습관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탕을 함유한 이런 음료를 마신 사람은 지방간 발생 위험, 지방간 질환 발생 위험이 50%.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지방간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50%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인공감미료, 무가당 주스, 무가당 제로 콜라 이런 것들 먹은 사람들은 60%, 이 설탕이 들어간 이런 음료보다, 탄산음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지방간 질환 발생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자, 또 하루에 한 캔 이하 섭취도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는 가당이든 무가당이든 안 먹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간 세포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질환, 과거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는 2023년도부터 바뀌었지만 과도한 음주 없이도 발생한다. 이게 인조 단맛이 원인이 됐다는 거고, 뚱땡이,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 하나 추가돼야 될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지방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 이상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지방간염, 간염 원인도 되고, 그 다음에 간섬유화, 굳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경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 간암까지 이어지고, 또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2형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인다. 그러면 어찌 보면 심장질환, 이 콩팥, 신장질환, 그 다음에 간질환, 여기 또 빠진 게 있어요. 췌장 기능도 망가집니다. 자, 이러한 대사 이상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어떻게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체중 감량. 그러면 이 인조당분이
이 체중을 늘린다는 거죠.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비알코올성, 즉 먹는 것만큼 소비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만큼 소비하지 않으면, 즉 칼로리가 많을수록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 이 세 가지,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개선이 대사 조절의 이 치료의 핵심이라.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핵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인공 감미료가 간 건강에 이 해로운 이유는 장내 미생물 총을 변화시킨다.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즉 크게 얘기하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깬다는 겁니다. 불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당이나 무당 탄산음료, 포만감 떨어지고 무엇이 뭐 단맛에 대한 욕구, 뭐 과식과 인슐린 과다 분비를, 그 혈당 스파이크 현상, 나중에는 결국 이 당뇨병을 부르는 거 맞고, 그다음에 가당 음료 들어간 거, 이런 거, 뭐 혈당과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뭐 체중 증가, 뭐 요산 축적, 그다음에 간지방 축적, 어쩌고 좋은 건 없습니다. 몸에 좋은 건 없어요. 에? 그래서 가당 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그다음에 인공 감미료, 즉 무가당 무시무시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줄이고 물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당 음료를 좋아하던 사람이 물로 대체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12.8% 낮출 수 있고, 이 인공 감미료를 물로 대체할 경우 15.2%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안 먹어야지. 물 먹고. 여기다 술 먹으면서 이런 콜라, 사이다, 무가당 주스니 뭐 이런 것들을 먹어 제끼면 지방간을 뛸 수가 없어요. 이해하죠? 자, 또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리허루 연구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1일 한 캔만으로도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무가당 주스, 제로 콜라 한 캔만 먹어도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로 대체하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인조 단맛은, 어쨌든 단맛은 비위장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상의 토입니다. 토. 그러나 이런 인조 단맛, 이건 자연 음식에 나오는, 이런 자연 음식에서 나오는 단맛, 과일의 단맛, 또 이 쌀, 밥, 그 단맛이 오래 씹은 단맛이 나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 인조 단맛을 많이 먹을 경우 동양의학적으로 토국수에서 콩팥 기능이 망가집니다. 또 하나는 목국토를 못해서 간이 망가져요. 인조 단맛은 자체 췌장도 망가지고, 그러면 간장 담낭, 비위장 췌장 망가지고 신장 방광 여기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 6개 장기가 기능이 손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 간 기능이 약하면 이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그럼 결국은 쭉 가다 보면 간암까지 생기고, 췌장염, 췌장암이 생기고 일형 당뇨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2형 당뇨가 생기고, 맨 마지막에는 신부전, 신장기능 부전이 생깁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요거 플러스 콩팥 기능이 약하면 같이 오는 게 신경정신 질환이에요.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요 6개 장기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질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종류를 얘기하면 약 120개의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갔죠?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2형 당뇨가 생기든 1형 당뇨가 생기든 어쨌든 이 인조 당분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당뇨가 생겨. 그러면 맨 마지막엔 중풍과 그 다음에 치매가 옵니다. 이해갔죠? 자, 여기에 보면 이 당뇨병이 있으면 같이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당뇨병이 생기면 심근비대, 약 8년 정도, 5년에서 8년 정도 되면 심근비대증, 그것을 계속 당뇨약으로 뭘 조절하지 못 조절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죠. 그걸 꾸준히 갖고 가면 맨 마지막에는 심부전,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 소견을 쓰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미국 영양문제 그 상원의 영양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그 발표된 그 보고서죠. 맥고번 리포트에 보면 뭐가 됐냐면 인조 단맛이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 ADHD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어요. 또 묻지마 폭행, 기타 폭행, 뭐 상식 이외의 행동을 하는 이러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 인조 단맛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토피 발생의 원인입니다. 이 젊은이들, 이 뭐 어린 청소년들이 아토피 생기는 아이들의 그 식습관을 보면 거의가 다 인조 단맛을 즐겨 먹고 있어요. 인조 단맛을 즐겨 먹으면 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아시겠어요? 폐 기능도 망가지면서 아토피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간장, 담낭, 비위장, 심소장, 그 다음에 폐대장, 신장, 방광, 인조 단맛이 우리 몸의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로 콜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조 단맛이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정크 푸드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또 아주 좁은 면으로 보면 구강질환, 침샘 기능 떨어져요. 여기 돌 생기도록 해요. 충치, 치은염, 후두암, 식도, 구강염, 식욕저하, 그 다음에 뭐 영양실조도 발생하는 원인이 돼요. 단 거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구강 내 세균 번식 여건을 주죠. 산성도를 자꾸만 높이니까 이 콜라가 pH 농도 2.5, 3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 구강 내에도 자연스럽게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성 음식을 자꾸만 먹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강 질환의 원인이야. 아주 뭐 우리가 쉽게 해서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기고 뭐가 자꾸만 뭐 이 잇몸 질환이 생깁니다. 자, 결국 내가 먹는 인조 당분 초가공 식품이 내 건강을 망가뜨린 겁니다. 콜라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먹는 건 없잖아요. 그죠? 내 입속으로 내가 들어간 거야. 결국 무식이 병을 불렀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알아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강조됩니다. 자, 네 번째. 스트레스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고혈당 조건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저체온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자체가 고혈당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당, 무가당, 그 다음에 무엇이 제로콜라 이런 거 먹지 않아도 혈당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이해갔죠? 자, 건강하게 살려면 가능한 인조로 된 것은 줄이고 가능한 자연식품으로 먹는 게 건강한 삶을 사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먹어라, 생식과 생채식을 먹어라, 조리 최소화해서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소식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뭐 연구해봐도 자연식을 뭐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는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식을 먹지 말아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는 없습니다. 인조식품을 줄이라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연구 보고서에 나오지만 자연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한 건의 연구 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럼 자연식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으뜸이 생식이에요. 주식으로 생식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식과 생채식을 먹지 않고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콜라 한 캔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쳐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것저것 해봐야 안 됩니다. 오늘 콜라에 관한 이야기, 제로 콜라, 가당, 무가당, 그 다음에 뭐 제로 어쩌고 저쩌고, 인조식품, 초가공식품은 가능한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 나는 뭐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다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좀 줄이고, 아시겠어요? 인조식품, 가공식품 이런 걸 좀 줄이고, 특히 초가공식품, 이런 뭐 가당이든 무가당이든 무슨 뭐 제로콜라든 어쨌든 이런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이런 식습관을 변화할 때 지방간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이 뭔가 원인이 돼서 질병이 나타나는 거지,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몸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내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할 때는 내가 먹는 음식을 똑바로 알아야만 가능하다. 약이나 뭐 수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계시는 분,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좀 관심 좀 갖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